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국군의 날은 언제부터 10월 1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10월 1일 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군의 날과 38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선생님이 38선 넘어 평화 이야기라고 적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인데 이날 우리나라 국군이 만들어져서 10월 국군의 날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70년 전 1950년인데요. 이때는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시 북한군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굉장히 후퇴했던 우리나라 군인은 1950년 10월 1일에 한국 3사단이 다시 38선을 넘어서 전쟁 이전의 상황까지 돌아가게 된 날이었다고 해요. 이날은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그 이전에 육군, 해군, 공군 3사가 각기 다른 기념일을 지키던 것을 한 날짜로 최종 합쳐서 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월 1일에 정해진 이유가 굉장히 슬픈 사연이 담겨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38선을 넘어간 날을 기념해서 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픔과 고통이 담겨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받다가 45년 드디어 나라를 되찾게 되는 광복을 맞이했죠. 그러나 광복을 맞이했어도 온전한 한 나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미국과 소련 같은 큰 나라들에 의해서 38선을 중심으로 남반과 북한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 그런 어려움,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50년 소련과 북한에 의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쪽을 침략하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3년간의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38선을 공격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3년간 남한과 북한은 여기를 넘어갔다가 내어줬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큰 아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1950년 아까 앞에서 말했던 10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6.25 한국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지게 되었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못했고 미국에 의해서 다시 북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북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중국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다시 중국군에 의해서 38선 이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은 끝나지 않는 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것을 주변 국가들, 인도를 비롯한 9개 나라가 이제 전쟁을 그만 멈추자라는 건의도 하기도 했지만 주변 나라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끝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 전쟁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3년 7월 27일까지 이 아픔이 이어졌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았던 많은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요. 나라도 폐허가 되고 부모님을 잃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많은 경제적인 피해, 국가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38선의 아픔 1953년 7월 27일 그 이후 지금까지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춤 상태로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대립을 끝내고 이 38선을 극복하고 38선 너머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38선 너머의 평화 이야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서울의 용산이라는 곳에 가면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평화의 시계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이 사용했던 무기 더미 위에서 남과 북의 두 소녀가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쌍둥이 시계를 나는 형상입니다. 쌍둥이 시계 중 위에 있는 소녀의 시계는 현재 시각을 나타내주고 아래의 소녀 시계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정지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닥 한쪽 투명한 상자 안에 또 다른 시계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날 이 시계를 시계탑 위 두 소녀 사이에 설치하여 남북이 하나가 됨을 표현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시계탑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의 시계탑은 매시각 전쟁 사운드와 평화의 시그널 멜로디로 정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멜로디에 사용된 노래가 꽃밭에서라는 동요입니다. 이 동요의 가사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빠와 함께 꽃밭을 가꾼 그런 동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숭아 씨도 뿌리고 채송아 씨도 뿌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어린아이와 아빠가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 평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이런 행복, 평화 매일 누리고 있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을 때,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또 친구를 만나는 날, 선생님 만나는 날, 우리가 하고 싶은 게임, TV 보기,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평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기까지 지금 국군의 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요. 우리는 이 평화를 잘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국군의 날 계기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